오늘 유튜브 촬영 날인데 제가 어제 피부과를 갔다 왔다가 얼굴에 그 판평사마귀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나 봐요. 영국에서 면역력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원래 어제 피부과를 갔다가 오늘 촬영하는 게 목표였는데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 2주? 미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 진짜 일주일에 꼭 하나씩 올리려고 약속을 진짜 했는데 이거 작심삼일 아니고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오케이. 대신 좀 더 좋은 컨텐츠로 해볼게요. 올려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지연이면 그냥 해. 진짜 지연아 그냥 하면 되잖아. 왜 못해?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오랜만에 나간다. 화장도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니 나 피부가 괜찮아졌는데 오늘 교수님 만나고 이러느라 너무 나이 들게 옷을 입고 온 것 같네. 그리고 할머니가 딱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돼서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야겠지. 뭐 어쩌겠어. 살아가야지. 우는 건 다음에 울고 해보자. 공부해야지. 뭐 슬픈 일 있다고 공부 안 할 것도 아니고. 에이, 이거 뭐야? 이런 게 있네? 오늘도 똑같이 스튜디오인데 오. 자, 메소드 이야기 2편을 시작해볼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 그룹 시어터 그리고 그 안에 있던 3명의 선생님들. 리 스트라스버그, 스텔라 애들러, 샌포드, 마이즈너. 근데 이 그룹 시어터가 10년 만에 없어졌다고 했지? 그 이유가 바로 리 스트라스버그랑 스텔라 애들러가 싸워서라고 했어.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의 연기 철학이 달라서였지. 그럼 왜 싸웠을까? 자, 본격적으로 원서를 보기 전에 하나만 잊지 말자. 그룹 시어터의 모든 뿌리는 결국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이라는 거. 스텔라 애들러는 원래 1920년대에 아메리칸 실험 극장에서 2년 동안 스타니슬랍스키 훈련을 받았어. 그러다가 1931년에 그룹 시어터에 합류하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배우 훈련이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거 알아? 스텔라 애들러는 명문 연극 가문 출신이야.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오빠, 언니, 형제, 자매들 모두 다 배우로 활동한 가문이거든. 유대계 배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유대계의 민족 정체성을 뜻하는 말로 이디쉬라고 하거든. 이 가문은 1950년대까지 뉴욕의 이디쉬 극장 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런 가문이었어. 그래서 스텔라 애들러는 4살 때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이디쉬 예술극단 소속으로 무대에 서면서 경력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뉴욕에서 얼마나 파워가 막강했는지 알겠지? 그런 애들러가 스타니슬랍스키 훈련을 하는데 너무 배우 훈련이 힘들었던 거야. 그러던 중 1934년 파리에서 스타니슬랍스키 워크숍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그를 만나러 갔대. 확실한 거는 이게 돈이 많았나 봐. 아니 워크숍을 한다고 직접 파리에 갔다니까? 그래서 가서 스타니슬랍스키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 감정 기억을 계속 하다 보니 연기가 싫어졌어요. 그랬더니 스타니슬랍스키가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건 내 초기의 방법이야. 난 이제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서 출발해. 충격이지? 감정이 아니라고요? 맞아. 이제 연기는
신체로 간다는 걸 스타니슬랍스키는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했던 거야. 벨라 멜린의 책 Acting the Basis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3년 후 파리에서 스타니슬랍스키와 짧은 기간 공부한 뒤 그녀는 그룹 시어터에서 탈퇴했다. 그녀는 스타니슬랍스키에게 자신의 시스템을 접한 이유로 연극이 싫어지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이유는 주로 리 스트라스버그가 감정 기억을 과도하게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애들러는 원래부터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녀에게 가장 불필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연기 훈련법이었다. 스타니슬랍스키가 그녀에게 상위 목표와 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애들러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때 스타니슬랍스키는 그녀에게 신체적 행동의 방법의 기초를 설명해 주었다. 스타니슬랍스키의 행동 중심적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은 애들러는 이 발전을 알리기 위해 뉴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곧 그룹 시어터를 떠났다. 이렇게 해서 그 대단했던 그룹 시어터는 10년 만에 없어지게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뭔 줄 알아? 스타니슬랍스키의 이론이 바로 감정에서 신체로 이동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그룹 시어터의 3명은 각각 자신의 다른 테크닉으로 선택한 게 다른 거지. 리 스트라스버그의 감정 기억에 대해서 보자. 리 스트라스버그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초기 이론, 즉 감정 기억을 아주 깊이 신뢰했어. 그는 배우가 과거의 경험, 상처, 감정의 흔적을 떠올리면서 그 진짜 감정을 다시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의 수업에서는 이런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 바로 감각 기억, 그리고 감정 기억. 이것에 대한 건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게. 하지만 그의 핵심은 이거야. 진짜 감정만이 진짜 연기를 만든다. 근데 이런 방식은 사실 배우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수 있어. 왜냐하면 자기 상처를 이렇게 매번 끌어내야 되잖아. 근데 나도 리 스트라스버그 훈련을 할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 뭔가 기분 좋은 장면을 상상할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마음 아픈 장면을 훈련을 해야 되면 진짜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냥 우울증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로얄 센트럴에서는 리 스트라스버그 훈련을 하더라도 마음 아픈 장면은 자제시키더라고. 또 너무 다양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배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교수님이 되게 제재를 많이 해. 뭐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칠 거냐, 어떠한 예시로 가르칠 거냐. 그리고 왜 굳이 배우들이 훈련하면서 힘들어해야 되냐 하면서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되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자, 그 다음 스텔라 애들러의 상상력. 반대로 스텔라 애들러는 스타니슬랍스키에게 직접 들은 대로 감정보다는 상상력을 강조했어. 그래서 스텔라 애들러는 항상 이렇게 말해. 당신의 삶은 충분히 흥미롭지 않다. 상상력을 써라. 즉, 내 감정, 내 상황에서 찾지 말고 배우로서 인물의 삶을 상상하고 창조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배우의 마음을 보호하면서도 극 안에 인물의 세계를 훨씬 좀 더 넓히는 방법이었어. 마지막으로 샌포드 마이즈너의 상호작용. 세 번째 인물 샌포드 마이즈너는 이렇게 말했어. 연기란 상상된 상황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그는 감정이나 상상보다는 상대 배우와의 관계, 상호작용 속에서 집중했지. 즉,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너를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연기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의 훈련이 좀 꽤 단순하면서도 되게 깊은 것 같아. 자, 정리해 볼게. 메소드 연기의 출발점은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이야.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스타니슬랍스키가 제시한 핵심 개념들이 각자의 해석을 통해 서로 다른 연기 철학으로 발전한 거지. 결국 초기에 스타니슬랍스키는 감정을 연구했지만 후기에 감정은 행동의 결과라고 했어. 그리고 이 말 한 줄이 연기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내 생각에 결국, 이건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에 결국 중요한 건 누구의 철학이 맞냐가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연기 방식이 맞느냐. 이걸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리 스트라스버그는 감정에서, 스텔라 애들러는 상상에서, 마이즈너는 관계 속에서 연기의 진실을 찾았거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연기 방식이 맞을까? 너는 어디에서 연기의 진실을 찾을래? 그게 우리의 고민이겠지? 자, 대략적인 메소드 연기의 지도는 여기까지 볼게.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조금 그 인물에 대해 깊이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제 다시 뿌리로 돌아가서 다음 시간은 스타니슬랍스키로 다시 돌아올게. 안녕.